자, 오늘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주식 초보자가 있고 주식 고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주식을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한 겁니다. 각자가 이제 원하는 주식을 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둘이 똑같은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시장의 하락이 막 겹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그러더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 주식이 최저점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마이너스 7, 80% 막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딱 그 시점이 됐을 때 주식 고수와 주식 초보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주식이 빠졌는데도 주식 고수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뭐 주식 초보는 당연히 돈을 잃었겠죠. 혹은 뭐 중간에 손절해서 나갔거나 아니면은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70%인데 어떡하죠? 이러고 있겠죠. 근데 고수는 그러면 그 와중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식으로 빠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주식 고수라고 해도 별로 용 빼는 재주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도 더 크게 마이너스를 맞고 있을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더 큰 시드를 굴릴 것이고 더 많은 주식을 샀겠죠. 초보자가 마이너스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요 이러고 있을 때 주식 고수는 어쩌면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10억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금액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주식 고수가 더 마이너스가 심한 상태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주식 초보자가 그 주식 고수의 계좌를 딱 보면서 야, 나는 마이너스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너는 5억이냐? 야, 나 같으면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너 주식 고수 맞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근데 진짜 맞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주식 초보자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동의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고점에 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초보랑 똑같이 그냥 물려서 마이너스 금액만 커진 상태라면 그게 맞겠죠. 그런데 초보자가 볼 때 그 물려있는 그 상황이 주식 고수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달라야지 그게 주식 고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비중 관리를 하고 평단 관리를 하면서 이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하락하는 사이클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고 그 계획대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저점에 다다랐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누구나 알만한 그런 최저점의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여유 현금으로 더 큰 기회를 노리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크게 물탄다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상황적으로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근데 주식 초보자가 볼 때 딱 잘라가지고 지금 현재 너 마이너스 얼마야? 너 금액 얼마야? 마이너스 손실 몇 프로야? 이렇게 보면은 자기랑 비슷해 보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른 점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최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후에 반등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약간만 반등하면 소위 말하는 고수는 금세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 또 뭔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약간의 반등만 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식 초보자들, 진짜 초보자들은 물 타다가 포기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 어디까지 빠지냐, 나 무섭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한 5, 60%까지 벌어진 상태로 있고 하다못해 막 7, 80%가 올라도 본전 올라면 멀었으니까 이제 티도 안 나니까 한마디로 본전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하락을 맞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잘하든 못하든 변함없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맞이하는 거 하나 있어요. 시장의 등락은 똑같이 맞이합니다. 주식의 등락도 똑같이 맞이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다른 요소예요. 이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주식 초보자들이 야 너도 똑같네 마이너스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주식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주식이란 건 끝없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약간의 회복을 하는 그런 시점만 돼도 그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게 안타깝게도 약간의 반등을 해야지 그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왜냐면 작은 반등이라도 있어야 수익이 나거든요. 그때 가서야 차이점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초보자들은 그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물려있겠거니 하면서 자기 위안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격차는 사실 주식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동안에 주가가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사실상 그 포지션적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자, 주식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물 타가지고 평단 낮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처음에 딱 사고서 떨어지네? 아무것도 안 하고서 오히려 이제 매도만 조금 하다가 포지션 줄여놓고 있다가 저점에서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주식 잘하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70% 똑같이 보이더라도 순식간에 포지션이 바뀌면서 이 사람은 금방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주식 초보자는 여전히 내 거 언제 본전 오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두 부류입니다. 아니지, 주식 고수는 그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보자랑 똑같은 주식을 고르지 않았겠지. 올라가는 주식을 잘 선별해서 가치 투자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주식을 잘하냐 못하냐와 무관한 겁니다. 다소 종목 선정에 운이 있어서 그 종목이 다소 운이 좋게 시의적절하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맞아요. 진짜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계속 상승만 하는 흐름이 아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주가가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포지션을 만들어 가면서 수익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 고른 사람은 주식 잘하는 사람, 떨어지는 주식 고른 사람, 못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주식을 골라도 방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적용시켜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교정을 한번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부류 또 한 분 또 계시죠. 이런 얘기 하면 아니지,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단타를 쳐서라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지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관리하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진짜 주식 고수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래. 근데 하락장에서 어떻게 수익 내지? 단타 치면 가능해. 데이 트레이딩 하면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유하는 게 무서워서,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단타를 쳤는데 운이 좋아서 누구는 좀 돈을 버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가 녹아 내려가는 겁니다. 시드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보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한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맞고 손실 상황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그거 피하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실력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그런 식으로 단타 쳤을 때 주식 초창기랑 지금이랑 많이 다를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저거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남아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간 사람이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란 단타만 치는 사람, 매일매일 포지션 비워가면서 떨어지는 거 그냥 회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피하고 단타만 치는 사람은 상승의 기회에서도 제대로 잡기 어려워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상승할 때는 계속 홀딩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떨어질 때는 단타만 치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올라가는 때만 그냥 몰빵해가지고 그렇게 수익 내면 되잖아요. 또 너무 점쟁이 같은 주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그런 주식, 현실에서 이뤄지기 힘든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낮은 주식이고, 그 확률이 낮은 주식을 계속 도전하는 사람 자체가 제가 볼 땐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도 한번 계좌 까봐, 너 플러스 한번 나눠보자. 그거는 좀 잘못된 평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제가 말했듯이 똑같이 초보자보다 더 큰 손실을 계속 때려맞고 있으면 그건 주식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최저점에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수확하는 시점이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되는 시점인데 씨 뿌리는 시점에 와가지고 봄에 와서 야, 너 추수 하나 한번 보자, 야, 농사가 네가 그렇게 잘져? 한번 보자. 그런데 그게 막 봄이야. 남들 다 씨 뿌리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열매 한번 보자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겨울에 잘 준비를 하고 봄에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가을까지 잘 이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는요, 씨를 뿌리듯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회를 막 다 날려요. 막 여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씨 뿌리고 겨울에 씨 뿌리고 막 아무 때나 씨 뿌리고 그러면서 아, 나 물렸어, 왜 내 주식에서는 꽃이 안 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 초보자라는 얘기죠. 관점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